라이르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 일도 너무 바빠서 촬영도 거의 못했고, 특히나 이제 편집할 시간이 너무나 모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로 그동안 밀린 것을 많이 촬영해 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초보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베이직한 것을 많이 안 다뤘었는데요, 백투 베이직처럼 이미 알고 계시던 분들도 다시 한번 상기할 겸 초보분들도 이제 이런 이론들을 최대한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첫 번째 시간, 펌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펌 시리즈는 제가 총 3개로 나눌 거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제 펌의 각종 원리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뭐 스파이럴 말기나 끝배기 말기, 아니면 이제 섹션 등 해서 각종 펌의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펌과 컷의 상관관계나 컷이 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하나 써가면서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펌 이론 고고!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펌에는 바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와인딩 전이나 후에 많은 그런 환원 작용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중화제 바르죠. 펌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산화 작용이 일어나요. 일단은 이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일제, 첫 번째 펌제에는 성분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자, 성분이 물, 정제수예요, 정제수. 그리고 글씨는 이해해 주세요. 물, 환원제, 그리고 알칼리제. 자세가 너무 안 좋아서 더 안 이쁘네요, 안 좋은 글씨가. 그리고 이제 첨가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펌제의 주된 성분들이에요. 이제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이제 환원제, 우리가 흔히 아는 치오가 들어가고요. 시스테인, 그리고 모노에탈 오라민. 보통 크게 세 가지로만 제가 분류할게요. 그 외의 거는 알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 3개 정도로 해서 제가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알칼리제가 들어가고요. 첨가물, 이런 건 뭐 각종 그 색깔이나 향, 뭐 그런 거를 이제 결정짓는 거예요. 굉장히 소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크게 가장 중요한 이제 환원제 보면은 3개가 있죠. 치유가 있고, 시스테인. 이게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자료들이 많아서 제가 다 외우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외국에 있어서 자료가 하나도 없고, 제가 이런 걸 한 지 벌써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 같은 거는 저도 기억은 못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제가 기억이 나는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여러분께 알기 쉽게 이해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모노, 그리고 에탄, 오라민이라는 게 있어요. 아민이라 그러죠, 보통. 아민이라고 많이 해요. 자, 치오 먼저. 치오는 이제 특징이 어떨까요? 일단은 냄새가 굉장히 강렬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펌제의 냄새는 거의 다 치오가 많아요. 그 이제 냄새가 굉장히 강력한 이유는 휘발성이 강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이제 그 휘발성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모발에 그만큼 잔류하지 않아요. 빨리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에 냄새는 강력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굉장히 환원력이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환원력이. 그래서 이제 잘 안 나오는 모발도 굉장히 컬이 굉장히 잘 걸려요.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 그만큼 데미지가 조금 있을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스테인. 이거는 이제 치유랑은 다르게 굉장히 소프트한 거예요. 약해요. 부드럽죠. 그래서 대부분 시스테인은 손상모 같은데 많이 쓰죠. 이것도 뭐 시스테인 SL 뭐인데 그런 거 아실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노에탈오라미.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썼던 거예요. 얘가 이제 특징이 어떠냐면 일단은 데미지는 가장 적어요. 이 중에 컬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제 냄새도 정말 없어요. 엄청 좋은 건데 이거의 이제 특징이자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은 머리에 되게 잔류하기 쉽기 때문에 컬을 계속 이걸로만 걸다 보면은 어느 날 컬이 좀 잘 안 걸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발수성 모발 같은 거 있죠. 컬이 굉장히 잘 안 나오는 머리. 그런 머리에 진짜 이제 안 좋아요. 컬을 걸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치유 같은 경우는 손상은 될지언정 컬은 확실히 걸려요. 그렇지만 이거를 쓰면요, 이제 컬이 안 걸리는 머리는 굉장히 테크닉이 많이 필요해지고 일을 더 어렵게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가 모발에 닿으면은 이 알칼리제가 pH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모발을 팽윤시켜주고 이렇게 부풀려줘요. 그래서 겉에 큐티클을 다 열어주고 이제 나머지들 다 침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환원제가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자, 이제 우리 모발의 단백질에는 크게 세 가지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펩타이드 결합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염결합, 그리고 수소결합. 이렇게 그 외에도 몇 개 있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의 사슬 구조로 된 것들을 이 환원제가 으쌰 들어가서 끊어버려요. 다. 그 단백질이 이렇게 열심히 겹쳐져 있는 모양들을 다 끊어버려요. 절단을 내버리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폴리펩타이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합들에. 그래서 얘가 열심히 끊어놓은 결합을 여러분이 모양을 인위적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 결합을 중화제에 작용해서 다시 합쳐져서 그 모양이 퍼머넌트, 영구적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제 펌 시술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제 일반 펌이랑 열펌 같은 경우 있죠, 여러분. 다들 이제 보면은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펌은 열펌. 보면 일반 펌을 하면 꼭 머리를 말리고 나면은 젖었을 때는 컬이 탱글탱글한데 말리고 나면은 굉장히 부시시하다. 그리고 열펌은 말리고 나면은 오히려 더 윤기가 살고 컬이 더 탱글해진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잘 보세요. 이 일반 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머리를 적시면서 들어가죠. 그렇죠. 머리를 펌제 같은 걸로 적시면서 들어가요. 근데 염결합 같은 경우는 모발이 젖어 있으면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얘가 한 8%, 5에서 8% 정도 되는데 이게 없이 이 두 개 작용이 제일 크게 일어나요. 일반 펌에서는. 그래서 적시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나 모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원래 모습을 항상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발을 적시면서 들어가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끊고 변형을 적신 상태에서 줬죠, 우리가. 그쵸?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중화제를 해서 산화작용으로 다 결합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이제 젖었을 때는 그 구부려는 모양을 기억해서 이렇게 구부러져요. 컬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마르면은 예전에 내가 막 이렇게 컬 모양으로 되기 전에 내 그 생머리였던 머리를 기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약간 어중간해지니까 말리면 좀 부스스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열펌 같은 경우는 이게 모두 다 작용을 하고요. 자, 얘는 어때요? 가장 크게 다른 거는 건조시키면서 들어가죠, 얘는. 그쵸? 젖은 모발을 우리가 말리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는 어떤 모양을 기억할까? 우리가 젖은 모발일 때 그 머리를 펌이 끝난 후에
머리를 막 말렸어요. 말리면은 우리가 컬 자체를 열을 주면서 건조시키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발은 우리가 말리면 똑같은 느낌을 기억해요. 그래서 마르면서 그 컬 모양을 유지하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를수록 탱글하고 조금 더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해진 모습이니까. 이제 뭐 더 디테일하고 그러한 이론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이 정도로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자, 산화. 중화제죠, 중화제. 이거는 진짜 다들 아실 거예요. 뭘로 이루어졌는지. 자, 맞춰봅시다. 이거 못 맞추면은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자, 두 개 있죠, 두 개. 하나는 과산, 화, 수, 소. 또 하나는 브롬산, 글씨를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쓸게요. 죄송해요. 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과산화수소와 브롬산 나트륨. 그죠? 얘네가 뭐 할까? 일단은 특징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과산화수소는 어때요? 보통 방치를 몇 분 볼까요? 네, 한 3에서 5분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롬산 나트륨은 약 15분을 권장합니다. 한국같이 펌을 빨리 해야 되고 시간에 쫓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산화수소가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산화 수소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당연히 언제나 그렇지만 빠른 만큼 데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분 넘기지 마세요. 딱 5분만 되면 충분해요, 저거는. 그리고 브롬산 나트륨은 당연히 데미지가 더 적고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개를 보면 같이 쓰는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통이 헷갈려서 과산화수를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스태프분이 담아놨는데 거기다가 보충하느라고 브롬산을 이제 거기다가 더 따한 거야. 거기다가 더 채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로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둘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몸에 굉장히 해로운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절대 섞지 마세요. 절대. 절대 섞으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 실수로 섞었으면 바로 버리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얘네가 뭐 할까요? 무슨 역할을 할까요? 펌 이제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와인딩을 하고 이러한 일제를 발라서 다 끊어줘요. 모발 안에 이런 결합들을. 그리고 그 구부러진 모양대로 이제 애들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겠죠. 보통 이제 한국 펌제들은 한 2-30분 정도 권장하죠.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에 테스트 컬을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모양이 나왔어요. 웬만큼. 걔네들이 그렇게 끊어진 채로 변형이 돼 있어. 그럼 이제 바로 산화작용이 이제 이 중화제들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펌제 이제 일제는 pH 있죠, 여러분. pH가 한 7에서 8 정도 돼요. 약간 알칼리예요. 얘네는 중화제는 산성이에요, 산성. 산성 pH 한 4 정도 돼요. pH가 알칼리면요, 여러분, 큐티클을 열어줘요. 큐티클이 알칼리에 닿으면은 열려버려요. 그런 작용을 해요, 모발은. 근데 이제 큐티클이 pH가 산성에 닿으면은 닫혀버려요. 꽉 닫아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단순하죠. 모발을 열어서 침투해서 변형한 다음에 이제 이 pH가 낮은 걸로 안에 결합들을 다시 그 모양을 바뀐 채로 결합을 시켜버린 다음에 큐티클까지 닫아버려요. 끝!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펌을 할 때 캡을 씌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면은 좀 아는 겁니다. 5, 4, 3, 2, 1. 여러분, 이제 캡을 씌우는 이유는 이 공기에 무언가 닿으면요, 그 자체로 산화가 돼요. 그래서 통조림 캔이나 그런 거 뚜껑 따놓고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산화돼서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공기에 닿는 것만으로도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캡 씌우는 게 아니고요. 공기를 차단해 주려고 일제를 바르고 나서 와인딩을 하고 캡을 씌워주는 거예요. 산화작용이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환원작용이 일어나서 다 끊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안 돼요. 공기에 닿아서. 그래서 캡을 씌워줘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산화작용을 해야 돼요. 원하는 만큼 충분히 컬을 냈어. 이제 닫아줘야겠죠. 결합도 시켜주고 끊어진 이런 결합들을. 그래서 중화제를 해주는 건데 전에 이제 중화제 없는 펌 같은 거 나온 적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사실 여러분 중화제 안 해도 펌은 됩니다. 다만 조금 더 큐티클이 똑바로 안 닫아줬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이나 그런 게 지속적으로 잔류 알칼리에 의해서 지속적인 데미지가 올 수 있고 컬 모양 또한 원치 않는 그런 예쁜 모양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이제 중화제를 안 해도 공기에서 자연적으로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요 알아서 사실 중화작용이 일어나긴 해요. 중화를 안 해도 물로만 헹구셔도. 왜냐면 공기가 산화를 시키니까. 그렇지만 닫아줘야 더 안정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딱 시술이 끝나는 거죠. 원하는 모양으로.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봐봐요. pH가 이쪽은 알칼리라고 했죠. 이 이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pH가 7, 8이 아니라 9에서 11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9나 이제 10이 넘어가는 pH는요, 매직약이에요, 보통 여러분이 아는. 펌제랑 성분은 똑같아요, 매직약도. 대신에 pH가 굉장히 높아요. 강하죠, 더. 침투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발을 팽윤시키거나 그런 역할이. 자, 근데 어쨌든 일단 우리 이 첫 번째 환원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펌을 하기 전에 샴푸를 하잖아요. 샴푸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pH가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죠? 네, 알칼리로 되어 있어요. 보통 샴푸는 다 알칼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펌 전에 샴푸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자, 린스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린스는 pH가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우리가 펌 후에 린스로만 헹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산성이 산화작용을 돕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도 돼요. 근데 자, 봐봐요. 펌이 끝나고 나서 샴푸를 하지 말라 그러죠, 이틀 동안.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pH 때문이에요. 펌이 끝나고 나서 샴푸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칼리 샴푸, 일반 샴푸를 써버리면은 큐티클이 알칼리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린다 그랬죠. 애써 닫았는데 다시 열어버려. 그러면 결합들도 어중간하게 다 끊겨버려. 그래서 펌이 늘어져 버리고 모발도 더 이제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펌 후에 이틀 동안 샴푸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을 권장합니다. 얘네들이 왜냐면 완전하게 결합을 해서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걔네가 조금 한 번에 1초 만에 딱 결합이 탁탁 로봇처럼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걔네가 이제 세포니까 스물스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그 예쁜 모양으로. 그래서 보통 그 전에 이제 알칼리가 닿아버리면 다시 끊어져 버리니까 어중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클도 열리니까 상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맞추면은 경력자, 연구 좀 해본 사람. 자, 문제. 펌 시술을 다 끝내고 나서 바로 이제 중화제를 하고 나서 그런 컬러 샴푸 있죠, 여러분. 컬러 케어 샴푸를 바로 중화하고 나서 그 컬러 케어 샴푸 그런 거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샴푸하지 말랬잖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네, 하셔도 됩니다. 이제 특히나 그 중에서 컬러 샴푸는 pH가 산성이에요, 샴푸인데도. 그래서 중화하고 나서 바로 샴푸로 깨끗하게 해주면 오히려 잔류 알칼리도 깨끗하게 나가고 모발도 냄새도 안 나고 더 좋아요,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린스나 트리트먼트 걸 해주면은 모발도 굉장히 건강하고 탄력 있고 더 좋습니다, 해주면은. 꼭 컬러 샴푸가 아니라요, 산성 샴푸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머릿결을 생각해서 너무 강한 알칼리를 하다 보면
알칼리는 이제 모발이나 우리 피부 같은 거를 좀 건조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산성 샴푸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컬러 샴푸가 아니라 산성 샴푸 같은 거는 펌 직후에 뭐 하루나 이틀이 아니면 직후에도 해도 아무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펌에. 이제 그리고 가끔 이제 산성 펌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있잖아요. 데미지가 적다고 해서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이제 산성 펌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당연히 데미지가 적죠. 원래 이 환원 작용을 할 때는 pH가 높은 게 좋은데, 알칼리인 게 모발을 팽윤시켜서 침투하기 좋은데, 산성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최소한의 큐티클을 열어서 그 안으로 미세 침투해서 펌을 걸리는 거예요. 즉 모발을 활짝 열었다 활짝 닫으면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조금의 데미지는 있어요. 시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산성펌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최소한의 모발을 열어서 들어가서 침투해서 이제 이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단점은 당연히 이 모노에탄오라민처럼 컬이 잘 안 걸리는 머리, 뭐 발수성 머리나 각종 그런 머리들은 너무 가는 연모 같은 거 있죠. 컬이 잘 안 걸리는 머리는 산성펌을 쓰시면 안 돼요. 컬이 잘 안 걸려요, 진짜로. 원래도 안 걸리는데 저걸 쓰면 더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진짜 컬이 너무 늘어지고 안 걸리는 머리는 저는 치오를 추천합니다. 치오 역시도 이제 트리트먼트 같은 걸 잘 활용해서 하면은 전혀 이렇게 상하지 않아요. 너무 고정관념에 이건 상한다, 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쓰기 나름입니다. 자, 이제 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뭐가 몇 프로 막 그런 엄청 디테일한 건요, 여러분이 이제 박사과정을 하거나 강사를 할 게 아니라면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제가 요 정도만 아셔도 미용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딱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펌 실습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